다음은 이제 간략하게 리터리처 서베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,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리터처 서베이는 굉장히 중요하고,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연구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이제 진행을 한다고 말했고, 중요성에 대해서 좀 보자면, 문제를 내가 설정할 시에 기존 사람들이 풀었던 문제들이 뭔지, 그다음에 뭘 못 풀었는지, 이건 내가 풀 것으로 치환될 수 있겠지. 그다음에 기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활용해 풀었는가, 뭐 툴이 될 수도 있고, 뭐 컴솔, 뭐 매틀랩, 아니면 뭐 특정한 뭐 재료 쪽에서 쓰는 툴,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풀었다면 참고해야지. 나도 좀 사용해서 하는 거고. 그다음에 걔네들의 출판된 저널들을 파악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. 내가 풀 거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 참고해서 이걸 푼다면 이 정도 저널에 낼 수 있겠다. 이렇게 이제 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지. 리터처 서베이를 통해서. 음. 그래서 단순히 서베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문제 설정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, 마지막에 또 연구를 막 하고 다 해 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연구들을 이제 문헌들을 다시 다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리를 잘 해 놨으면 논문의 related works에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어. 시간을 엄청 세이브하는 거고. 그다음에 주의점은 논문을 쓸 시점,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개월 걸리잖아. 그 시점으로 새로운 것이 있나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어. 그래서 리서치 서베이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하되 또 대충 하자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, 세상에 나온 관련된 모든 논문들을 리뷰할 수는 없어. 그러니까 그것들을 풀고자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, 대부분. 근데 대부분을 현 기술 수준을 전부 알고는 있대. 논문 쓸 때는 내가 적절하게 잘 내 연구를 잘 어드레스를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몇 개만 골라서 사용을 하는 거야. 근데 리비전 때 리뷰어가 너 이거 있는 거 몰랐어? 추가해 하면 돼. 걔네가 하란대요. 가령 내가 스캐터 연구할 때 오른쪽 보면은 이게 이제 인트로에 들어갔던데, 내가 이제 릴레이티드 웍스를 안 하고 인트로에 보통 한 문단 정도 넣었는데, 리터처 서베이를 해놨던 문헌들 중에 내가 말하기 쉬운 또는 내 연구를 잘 포장하기 쉬운 문헌들을 위주로 내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거든. 근데 내가 이것만 리뷰를 했을까?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, 순전히 궁금해서 다 리뷰를 했어. 한 몇십 개 돼. 이걸 다 읽어본 건 아니야, 단순히. 근데 이제 이걸 리뷰를 했는데 쓰는 거는 이 정도만이라는 거지. 그리고 리뷰할 때도 나는 이렇게 조금 좀 카테고리를 나눠. 뭐 AI랑 시뮬레이션을 학습한 거랑 제너럴한 거.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웨이브 한 거. 그다음에 스캐터링 현상에 대해서 그 도메인적으로 나왔던 논문. 그다음에 내가 그 여러 개를 인풋으로 넣어서 아웃풋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디오 프리딕션 쪽과도 좀 비슷하다고 해서 요것도 해보고, 그다음에 뭐 리커런트는 안 썼지만 뭐 CRNN 쪽 논문, 뭐 인버스 디자인 논문,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내가 적절하게 쓰고 싶은 것만 쓴 거지. 그다음에 논문을 찾아볼 때 우리가 구글 스칼라를 보통 이용을 하잖아. 근데 구글 스칼라에서 이제 뭐 대부분 잘 알겠지만, 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다 있는 그대로 놔둬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나는 날짜를 좀 세팅을 해.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는 보지 말고 좀 최근 한 4, 5년
정도, 2017년부터 이제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일단 쭉 보는 거예요. 근데 몇 개 없다. 그럼 조금 더 늘려서 보고.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대부분 알 텐데, 내가 예를 들어 하이 엔트로피 얼로이 중에서 하이 엔트로피가 들어간 내용 위주로 찾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코테이션을 쓰는 거지. 뭐 요런 이제 검색 방법들은 이제 찾아보면 되게 많아. 뭐 A, O or B 해가지고 A랑 B 중에 하나만 포함되면 찾게 하는 것도 있고, 뭐 A and B 뭐 이런 것도 있고, 뭐 얘는 제외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, 이건 따로 찾아보고, 그다음에 추가로 구글 스칼라 말고 그냥 구글 있지. 보통은 사실 문헌 검색할 때 스칼라보다는 구글에 먼저 찾아볼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이제 구글 찾아보고 위에서부터 나오는 애들 클릭해보고 이미지 보고 그런단 말이야.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구글 검색할 때 나라 설정을 다르게 하면은 그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와. 이게 이제 내가 미국 갔을 때 느꼈던 건데 한국으로 세팅되어 있을 때랑 미국으로 세팅되어 있을 때랑 나오는 이 탑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이 달라. 뭐 한글로 세팅되어 있으면 주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블로그 위주로 나오고,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념해서 내가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쓴 논문을 찾을 거다라고 한다면 미국으로 세팅해서 하는 걸 난 추천해. 그 다음에 문헌을 찾을 때 내가 앞에서 구글 스칼라로 찾기 솔직히 귀찮아. 귀찮은데 팔로잉 페이퍼가 있어. 그러니까 나는 벤치마크 논문이라고 하거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논문이 있었다고 해보자. 리터처 서베이단에. 그럼 나는 그 논문이 뭘 했는지 막 이런 걸 읽어가지고 내용 알고 있어. 그리고 나는 이거에 팔로잉을 해서 논문을 쓰고자 해. 그러면 그 논문에서 찾아놓은 애들 있잖아.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겠지. 그 내용을 베끼라는 소리가 아니야. 얘가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을 찾아놨다. 그럼 나는 구글 스칼라로 29부터 37을 안 찾아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야. 이런 거를 좀 현명하게 잘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얘가 찾아놓은 27부터 37 사이에서 내가 내 연구랑 관련 있는 19, 20, 뭐 뒤에 몇 개 더 있는데, 뭐 19번부터 25번만 쓴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괜찮은 논문을 활용하는 건 당연하지. 아카이브 논문은 어쩔 수 없을 때만 활용하는 게 좋아. 얘는 이제 피어 리뷰가 안 돼 있는 논문이잖아. 그래서 아카이브 논문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, 예를 들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은 바뀌었는데 내가 예전에 논문 쓸 때만 해도 이 인용수가 많은 게 얘가 아카이브였어, 아카이브.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아카이브로 그 문헌을 달았거든. 근데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ICML로 이게 지금 되어 있어, 제대로.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해 봐도 좋고, 그 다음에 구글 스칼렛 찾았는데 아카이브로 되어 있어. 근데 이게 만약에 2015년이면 어딘가에 나왔을 거 아니야. 그러면은 이 전체 40개 버전이 있잖아. 40개 버전을 클릭해보면 쭉 나오거든. 여기서 진짜 그 저널 또는 학회 페이퍼 출판된 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걸로 인용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냥 한번 찾아보고 아카이브니까 아카이브 띡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비슷한 논문 10개 중에 나는 10개가 다 필요 없어. 그러면 되도록이면 비슷한 논문이면 좋은 저널, 최신 저널을 활용을 하고,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팁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널 오브 컴퓨테이셔널 피직스라는 저널에 내고 싶어. 근데 이 비슷한 논문 10개가
있으면 저널 오브 컴퓨테이셔널 피직스 논문을 의도적으로 넣는 것도 중요해요. 또 어떤 리뷰어나 에디터는 논문을 쓱 받았을 때 이게 적절한 논문인지 찾기 위해서는 논문을 읽어보는 게 아니라 뒤에 레퍼런스만 봐. 이 논문이 달았던 레퍼런스가 어떤 저널들을 활용했나. 그러면 몇 개가 우리 저널에 있네. 그럼 좀 맞겠구나.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나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한 저널에 40개 정도가 들어가잖아. 30-40개 들어가거든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CMAM이라는 저널에 냈어. 리젝이 됐어. 다음에 어떤 저널에 낼 거야. 그럼 의도적으로 여기에 있는 레퍼런스를 이 저널로 조금씩 바꿔. 같은 내용이면은 여기에 나왔던 논문들을 넣는 게 좋잖아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. 그다음에 내가 아까 쓰는 거는 몇 개만 쓰더라도 전체는 다 알아놔야 된다 했잖아. 근데 그걸 언제 다 읽어, 그지? 그래서 다 읽기 귀찮으면 abstract, conclusion, introduction, 특히 마지막 문단 정도 순으로 읽는 거야.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게 다 달라. 이거를 이해하면 너가 쓰기도 쉬운데 봐봐. abstract은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었고요.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네요. 라고 쓰는 게 abstract이야. 좀 디테일한 내용을 넣지도 않아. 그냥 되게 하이 레벨에서. conclusion은 우리는 이런 방법을 제안했고 이러이런 시험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.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을 것 같고요. 약점은 이거니까 이렇게 발전될 수 있을 거다. 라고 쓰는 게 conclusion. 그 다음에 introduction은 이게 이제 문단 바이 문단인데 1문단 이런 문제가 있다. 주절주절주절. 두 번째 문단 이 문제는 이래서 중요하다. 주절주절주절. 세 번째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연구들이 있었다. 등등등. 근데 이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걸 했다. 그러면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문단이 여기야.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은 얘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했네를 알 수 있는 거지. 이거는 리터처 서베이가 할 때 많은 논문들을 읽어야 되니까 좀 쉽게 읽는 방법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abstract, conclusion, introduction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지? 이렇게 쓰면 돼. 이 내용을 담으면 된다는 거지. 남들도 내 논문을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써주는 게 핵심이야, 알겠지?